19쪽 세종대왕부터 갑니다. 니은번부터 가죠. 의정부 서자시 왕권과 신권의 조화의 밑줄. 이건 자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편전설치. 이건 뭐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다 알 것 같아. 그 다음에 칠정산 네 편이에요. 국가직, 지방직에는 지금 현재 6년치 출제가 안 되고 있어. 6년 전에 5년 연속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 2023년에 어떻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지. 항상 하는 얘기. 쉽게 해서 이거 뭐예요? 달력이에요. 요즘 말로 치면 달력이에요.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 나도 모르겠어요. 한번 설명해 드렸죠. 이 합전 전체를 한번 다 적어 드렸죠. 제가 기억나세요? 약식으로 한번 하자. 제일 먼저 우리 달력이 뭐예요? 인력이었지. 어느 나라 달력이에요? 부에란 나라 달력. 1년을 몇 개월로 봤다? 12개월. 그 12월 달에 뭐가 있다? 제천행사에? 연고가 있다. 부족국가시계, 즉 연맹국가시계 가장 잘 나오는 중에 하나가 연고입니다. 연고예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선수대. 선수대. 글자 따봐요. 선수대. 암기하셔야 하고요. 선명력, 수시력, 대통력. 선명력, 수시력, 대통력. 당나라 달력, 원나라 달력, 명나라 달력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로 가보는 거예요. 이게 방금 얘기했던 칠정산 네 편이에요. 이거 이미 기출 문제이기도 하고요. 단독 문제 나온 적도 있고요. 왜냐하면 원나라 간섭기에 우리나라에 고려 후기에 들어온 거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야. 시기를 물어보는 거야.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 달력이 들어왔을 때 시대를 물어보고 고려 후기에 즉 친원파들이 득세했던 시기를 물어보는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되겠죠. 칠정산에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칠정산 네 편. 우리 봐보시죠. 오늘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이죠. 어제는요? 봐요. 월, 하, 수, 목, 금, 토, 일. 이게 전부 다 뭐죠? 행성이죠. 월, 하, 수, 목, 금, 토, 일.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거잖아. 통상 우리 뭐 이렇게 외웠잖아. 수, 금, 지, 하, 목, 토, 천해명 이렇게 외웠잖아. 과학 시간에. 지구와 가까운 순서도 쭉 외웠잖아. 수, 금, 지, 하, 목, 토, 천해명.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얘들이 돌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별자리들. 월, 달이죠. 하성이죠. 수성이죠. 목성이죠. 금성이죠. 토성이죠. 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해 가셨습니까? 봐봐요. 네 편이에요. 네는 한자리, 이건 이렇게 적는 거예요. 네는 기존의 달력이 이걸 얘기하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두 개는 뭐죠? 수시력과 대통령을 활용하고, 예적, 밖에 들어왔다는 뜻이야. 즉, 그 당시에 명나라죠. 명나라로 하면 되겠군요. 아라비아로 적어야 되겠군요. 해열액이니까. 아라비아의 해열액을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만든 게 칠정산 네 편이다. 그럼 차이점이 뭐겠느냐? 봐봐. 선명력, 수시력, 대통령은 다 중국이잖아. 즉 북경, 베이징을 중심으로 했던 별자리를 관찰할 때 베이징에서 봤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서울이잖아. 우리는 서울이 봐야 되지. 그러면 북경과 서울은 기본적으로 다른 게 이도하고 경도가 다 다르지. 안 맞잖아.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에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일식하고 월식이에요. 해를 가려서 순간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해는 곧 빛을 의미하거든요. 곧 이건 뭘 의미할까요? 왕을 의미해요. 그럼 이게 누군가가 예견하지 못한다면 궁궐이나 왕의 큰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있었는 예언적인 사상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지금이야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일시월시를 다 배웠기 때문에 별 관심도 없어요. 요즘에는. 그죠? 가끔 뉴스에 나와도 별 관심, 오늘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그러는가 보다 하지. 근데 그 시기에는 무슨 큰 일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이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정확한 날짜에 통보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왕실에 무슨 큰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거리로 대두됐다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예보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조선시대로 돌아가 보죠. 그래. 15세기로 돌아가 보자고. 세종시로 돌아가 보죠. 저희 오늘 저녁 7시쯤에 아마 일식이 있을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달력을 가지고는 며칠씩 차이가 난다는 거야. 며칠 차이가 나면 뭐가 될까? 일반 백성들이 정부의 그 같은 발표에 대해서 신뢰를 잃기 시작한다는 거야. 신뢰성을. 신뢰를 잃는다는 게 큰 문제죠.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들이.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칠정산 네 편이에요. 이게 중요한데 이게 이 내용을 안 물어봐. 그럼 주로 물어본 건 누구야? 이거 누가 만든, 어떤 아저씨가 만들었냐 물어보면 이게 포인트야. 그럼 이거 던져주면 세종대왕 업적을 선택해서 고르든가. 오케이? 무조건 세종대왕이에요. 근데 세종대왕이 이거 만들었던 건 되게 큰 모험이에요. 아니 모험이라뇨. 만들면 되는 거지. 모험 무슨 모험입니까? 기억하세요. 이 당시에 달력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황제국만 만들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황제국의 제후국이야. 제후국이잖아. 명나라 아래에 있는 나라잖아. 조공 바치는 나라잖아. 근데 비밀스럽게 만들다 걸리면 아웃이야. 근데 이걸 비밀 프로젝트 작업을 통해서 만들었어. 세종대왕한테. 걸리지 않고 만들었어. 그러니까 학자들, 관료들을 갖다가 계속 중국에 보내서 정보들을, 책들을 모아서 만든 게 이거예요. 칠정산 네 편이. 되게 모험을 많이 한 왕 중에 하나가 세종대왕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수시력이에요. 아, 잘못 적었어. 시현역이에요. 선생님 착각했어. 좀 보다가 계속 시현역이에요. 여기 효종 때. 그 당시에 청나라의 달력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최초의 실학이라고 불러요. 효종 이후부터 우리나라에 실학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네,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갔던 사람이 최초 실학이고, 우리 농사짓는데 꼭 필요한 24절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입춘, 입추, 뭐 우리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지금도 쓰잖아요. 그죠? 우리 며칠 전에 뭐 처서가 왔다면서요. 처서가 오니까 훨씬 달라지지 않아요? 날씨가 좀 더 선선해졌잖아요. 창문 열었더니 약간 추운 바람, 약간 이런 게 되게 좋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태양력이에요. 이건 을미계약. 지금까지 쓰고 있죠. 달력 지금 쓰고 있잖아요. 카렌다. 네. 태양력. 그 태양력, 즉 일명 뭐죠? 서력 기원이 되는 거죠. 서력. 서양의 달력의 기원이 되는 거죠. 즉 예수님 탄생한 지 지금 2023년 됐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서력 기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쭉 나열해서 안 보고 써볼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게 여러분 실력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렇게 노트에다 기록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안 보고 한번 써보세요. 쭉. 선생님이 썼던 내용을 쫙 기록할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럼 본인 거 되는 거야, 이게. 예? 쭉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눈으로만 공부하지 마시고 입으로 하든가 손으로 한번 써보시라. 그럼 본인 게 된다고. 오케이? 대답을 안 해요. 고개라도 끄덕여 대답 좀. 오케이? 오케이. 자기 거 만들어야 돼. 선생님 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도 가져가야 돼. 예? 가져가시라. 자, 달력에서 좀 시간 잡아먹었어요. 다시 와주시면. 넘기셔야 되겠다. 북방개척. 사군 육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연군, 우예군, 자성군, 무창군. 우리 뭐 읍면시군 할 때 그 군이에요. 여연군. 여연군은 태종 때 만들었어요. 태종 때. 그 다음에 밑에, 옆에 우예, 자성, 그 다음에 무창. 여기는 세종 때. 세 개는 하나, 세 개. 합쳐서 사군이라 불러요. 그리고 이제 밑에 육진을 개척하죠. 사군 육진 개척하면 보통 우리 세종대왕 이렇게 많이 하죠. 그죠? 그죠? 최윤덕이 압록강을 중심으로 만들었다. 최윤덕 잡으시면 돼요. 육진, 김종서입니다. 최윤덕을 한번 시험에 나왔죠. 한 3년 전에. 최윤덕과 김종서 잡아야 돼요. 자, 도대체 그러면 사군 육진이 어느 쯤 되는지 한번 봐보자, 우리가. 지도를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대충 이렇게 그려봤어요. 제일 앞에 나온 게 여기 이쯤 여기예요. 제일 나왔던 여연군이에요. 여기가 여연군. 지금 이 물줄기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압록강이라고 이렇게, 그죠? 쭉 내려오는 여기가 두만강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압록강, 두만강 안 가봤기 때문에 몰라요. 자, 이렇게 물줄기 이렇게 내려오는 게 뭐라고요? 압록강이라고 이렇게. 두만강 이렇게. 두만강. 두만강 물은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압록강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생각하면 돼요. 여기 여연군,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 군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이게 누구라고? 이게 사군이라고. 그 다음에 육진은 여기야, 여기. 이정역, 육진이라고 불러. 주로 뭐야? 이 두 개 다 여진족들의 생활 터전으로 삼았던 애들이에요. 결국 이 애들 다 몰아내고 우리가 이 땅을 군을 설치했다. 즉 행정관청이 만들어주고 군사들이 주둔하기 시작했다. 우리 땅이니까. 지금도 우리 땅이잖아요. 사군 육진 개척이 세종대왕 때. 그래서 사군은 최윤덕, 육진은 김종서. 이걸 처음에 물어봤어. 이게 최윤덕, 이게 김종서. 이걸 물어봤다. 이 지역의 핵심적 인사가 누구냐? 장군, 최윤덕 장군. 이게 김종서. 헷갈린 사람은 지도를 그래서 여러분 쓰세요. 저기다가 지도 그래서 써놓으세요. 사군 육지를 글로 공부하지 말고 이치를 내 머리에 영상을 좀 잡으면 돼. 아, 이게 사군이고 저게 육진이구나. 이렇게 볼록 나온 데가 있어요. 이렇게 압록강 이렇게. 여기 사군. 여기 볼록 나온 데가 있어요. 여기 육진 여기. 최윤덕과 김종서 쭉 잡으시면 돼. 여진을 몰아내고 우리 영토를 확장시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죠? 네. 그 다음에 3인정책. 3인정책. 사자가 옮길 사자예요. 백성을 옮긴다는 거야. 여기 봐봐. 하삼도 충청, 경상, 전라 지역 사람들을 우리 땅이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쵸? 왜? 자기 고향에 부모, 형제 놔도 그 시기가 너무 고가 시기에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싱싱 가지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한 번 가면 자기 부모하고 생이별이 될 수 있는데 쉽게 가려고 하지 않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든지 여진족 애들이 자기 땅 달라고 찾아와서 전쟁을 일으키면 내 생명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요. 가기 싫지. 우리 남성들 군대 갈 때도 어떻게 되게 가기 싫어서 머뭇머뭇하다 할 수 없이 갔다 오잖아요. 어차피 가야 할 일이니까 가는 거잖아요. 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거야. 내가 군대를 가게 된다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라는 게. 훈련받고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사고사도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 되게 많고 뉴스에. 그래서 군대 가는 게 남자들도 꼭 가고 싶은 사람 몇 사람 있겠지만 대부분은 별로 가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왜? 안전이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왜? 목숨이 수기 같은 거 한번 갔다 와 상관없어. 하나밖에 없잖아요. 목숨이. 마찬가지 여기 사는 사람들도 가는 거 원치 않아. 강제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3인정책. 삼난지방의 주민을 이주시켰다. 땅도 공짜로 주고 몇 년 동안 세금도 안 걷겠고 면제해 주겠고 뭐 이런 조건을 걸지만 가려고 하진 않았겠죠. 제마도 정벌. 이종무. 자, 박스 보세요. 고려 말에 박이,
조선 초에 김사영, 그 다음에 이종무. 그러니까 김사영은 몰라도 돼. 박이하고 이종무는 잡아야 돼. 창왕 때 박위, 세종대왕 때 이종무. 이게 세종 원년이에요. 그러니까 세종 원년은 맞는데 연보로 본다면,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명예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이해 가셨죠? 충분히? 네. 아버지 태종이 명예했을 것이다. 삼포계한 것이죠. 부산포, 연포, 제포 갑니다. 되게 한동안 잘 나왔어요. 삼포계양. 자, 이거 애올 내용이 아니에요. 봐봐요. 이 지도를 좀 활용해 보자. 이렇게 있다고. 실은 대마도하고 부산의 거리가 되게 훨씬 더 가깝고 훨씬 더 멀어요. 여기는 50km 채 안 돼요. 부산하고. 여기는 훨씬 100km가 넘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게 일본 땅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도 우리 아무 말 않고 있잖아요. 대마도 우리 땅이라고 말 안 하잖아요. 제발 요것만 안 건너면 되거든. 독도만. 그죠? 독도 지네 땅이라 안 옮기면 되거든. 지금도 지금 애들이 독도 자기네 땅이라 하고 여기도 어떻게 우리는 동해라고 하자면 지금 일본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충격받았잖아요. 미국 애들 여기다가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우리 대통령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대통령만 이거 일본해 아니고 동해라고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겠는데 이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거 불만 없어요. 뭐 정책이네 뭐 여야의 싸움이 이건 어차피 정치인들이 하는 거에 상관이 없어요. 제가 뭐 가타부탈 일은 없어요. 대신에 우리 역사에 나오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좀 얘기해 줬으면 쓰겠어요. 그 얘기만큼 좀 했으면 쓰겠어요. 다른 거 부탁할 것도 없고. 봐봐. 대마도 쪽 애들 봐봐. 얘들 자꾸 넘어와서 우리나라에 노략질 한단 말이야. 노략질 한다고. 주로 피해받는 게 어디야? 이쪽 심하면 동해, 남해, 서해안이야. 즉 하삼도 지역이 전체 얘들의 손아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왜? 얘들은 전체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럼 얘들도 주식이 뭐예요? 쌀이에요. 또요 뭐예요? 콩이에요. 콩은 만든 게 간장, 된장 뭐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원재료가 되기 때문에 주식은 얘들이나 우리랑 똑같아요. 쌀과 콩이에요. 이거 필요하기 때문에 와서 노략질하러 오는 거예요, 얘들이. 근데 이게 세종대왕 때 이걸 계속 보고를 받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군사를 주둔시켜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되게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거야. 봐보세요. 대마 도주에게 권한을 줘요. 무슨 권한? 조선에 와서 무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대마도 도주에게 주는 거예요. 대신에 당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와서 노략질을 하는 데 걸리면 우리는 그이들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너도 쫓아가서 내가 죽일 거야. 대마도주도. 그러니까 막강한 대마도주에게 권한도 주어주고 뭐도 주는 거야? 책임도 지라는 거야. 모든 권한 내가 너희는 다 줄게.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은 너의 허가장을 받고 원애들에 한해서만 우리나라에서 무역을 정상적으로 하게끔 하겠다는 거지. 대신 허락을 받지 않는 애가 모르게 와서 노략질라도 걸리면 그 애도 죽이고 나는 쫓아가 너까지 죽이겠다. 이게 세종대왕이 아주 엄한 정책을 만들었어. 그래서 향후 대략 한 80년까지 조용해졌어. 세종대왕 몇 년 후를 내다본 거예요. 몇 년 후까지? 최소한도 70에서 80년 정도까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일이 막 터지기 시작한 거야. 일본 애들 세력이 커지면서. 이걸 삼포개항이라 불러요. 자, 봐봐요. 삼포를 개항해줬습니다. 오케이? 이와 같은 조건으로 옵션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부산포, 연포, 제포예요. 부산포, 제포. 연포는 오늘날에 울산, 부산 나가실 거고, 제포는 오늘날에 진해 정도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진해시. 근데 가끔 삼포를 가지고 장난치면 틀리면 안 돼요. 그죠? 세종대왕 삼포가 있고, 우리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삼포가 있어. 부산포, 연포, 제포야. 부산은 동일하니까 그런 의미가 없지. 여기 어디지? 여러분 적어볼 수 있어야 돼요. 어디예요?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 여기가. 여기라고, 여기.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과 인천이 우리나라에 개항이 가장 빠른 거예요. 강화도 1876년을 기점으로 만든 거니까. 지금 현재 연도 1876년을 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인천 개항이 몇 년이 딱 나오는 거야, 계산이. 혹시 인천에 개항 축제 하나요? 개항 몇 주년 축제 뭐 이런 거 하나요?
이분들은 어디 이민 온 사람들이야. 전부 다 인천에 대해서 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냥 내가 여기 있는 사는 동네일 뿐이지 그냥 관심이 없어. 자기 동네 역사에 대해서. 보통 관심이 없어. 선생님보다 더 몰라. 자기네 동네인데. 이러지 맙시다. 이렇게 하고 이 지역에 공무원이 되겠다고요? 진짜 걱정된다. 남의 일이긴 하지만. 네. 애향심 좀 가지시 바랍니다. 애향심. 자기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 이거 구분해야 돼. 아니 되게 웃기는 문제로 틀리면 안 되잖아. 최소한 또 삼포가 개항되는데 세종대왕도 삼포하고 강화도 조약 이후에 삼포를 갖다가 구분 못한다면 그건 공부 엉터리잖아. 다시 봐. 세종대 부산포, 연포, 제포, 울산, 진해. 오케이? 부산포, 원산, 인천이라고. 틀리면 안 돼. 구분 요함. 아주 가장 기본적인 상식인데 틀리면 안 돼. 두 가지. 이어서 가시죠. 개해약조. 세사미두 200척. 세, 사. 세는 1년이에요. 세사미두의 세는 1년. 사는 줄사자예요. 줄사자는 뭐야? 니네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출 커터량을 얘기하는 거야. 즉 쌀과 콩에 대한 커터량을 얘기해. 미두니까 쌀과 콩에 대한 최소한도 200석. 200석을 제한했다는 거야. 세견선, 무역선 50척. 체류기간은 20일로. 중요한 건 세사미두죠. 네, 세사미두를 200석을 하자는 거죠. 쌀과 콩을 200석으로 제한하겠다. 왜? 우리도 아직 자급자족 안 되는 민족이야. 이 정도만 가져가라는 얘기. 대명정책. 명에 대한 금은 공려 진상을 폐지했다. 포인트는 공려죠. 조선 초기에도 우리가 명나라에다 공려를 바쳤다는 거야. 원나라 때만 바친 게 아니라 이걸 폐지시켰다는 거야. 간습도감. 박연. 박연 밑줄을 가야 되겠죠. 우리 앞전 시간에 한번 했죠. 삼악성 할 때 박연 얘기했죠. 네? 세종대왕 때 박연. 네, 당학, 향약을 정리하고 절대 음감을 만들었던 편경을 갖다 개발하기도 했다. 뭐 이런 거 설명드렸죠. 기억나시죠? 정감보. 세종대왕이 작곡을 하고 싶은데 오선지를 가져라 했더니 오선지가 없대요. 작곡하고 싶은데. 그래서 본인이 만들었대요. 물론 오선지하고 형태가 다릅니다만 예, 처음으로 악보를 만들었대요. 이거 정감보라 불러요. 그리고 그때 처음 작곡한 작품이 있는데 그게 여민낙이래요. 여민낙이라는 곡을 작곡할 때 정감보를 중에서 여민낙, 즐거움을 백성과 같이 하겠다는 뜻이에요. 뭐야? 그럼 백성과 왕을 동등시하고 있다는 거야. 왕은 위이고 백성은 아래라는 생각이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이민낙하게 되면 왕은 위가 되고 백성은 밑에가 되는 거야. 백성을 이해하는 노래가 되니까. 근데 여민낙이 되면 백성과 왕이 동등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구청와대,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죠. 구청와대에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그 공간을 여민관이라 불렀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정치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백성의 중심이 된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서적 관행가 보겠습니다. 서적 관행.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서적들이에요. 공부를 한 1년쯤 하고 더 이상 할 것 없는 친구들이 이제 가장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서적 책들이에요. 언제 편찬됐냐고 시기를 물어보거나 내용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책 한 권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책 안에 있는 고려와 조선시대의 책들이 언제 만들었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출제자들에게. 그래서 가장 공부 좀 한 친구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마지막에 가장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 고려사 보세요. 고려사. 어려운 이유는 뭐죠? 안 읽어봤으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읽었던 책이 서적에 꽂혀있으면 되게 읽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저 내용은 무슨 내용이고 작자는 누구였고 출판사는 무슨 출판사에 대충 안다고 매일 책장에 꽂혀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첫 번째 나온 책이 뭐예요? 고려사지. 고려에 대한 역사책이라는 뜻이잖아. 이거 우리 고려 말 때 한번 했어요. 그죠? 복습 차원이야. 봐. 자, 봐보자고. 이 사람 기억나세요? 이재현? 기억나죠?
이전이 책을 하나 썼다고요. 그래서 자기는 책 제목을 이렇게 쓰고 싶었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한참 뒤에 손자들쯤 갔을 때 이 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원고를 봤더니 국사라고 하고 싶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국사라고 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왜? 고려 축종 연강까지밖에 완성하지 못하고 뒤에 건 다 쓰지 못했다는 미완성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책 제목을 국사라고 할 수 없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책 제목을 뭐라고 손자들에게 만들었다고요? 사략이라고 지었다고요. 이해 가셨나요? 충분히 가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선이라는 나라고 만들어진다고. 그 정도전이라는 아저씨가 이 책을 기초로 해서 사략을 기초로 해서 만든 책이 있다고. 그 책 제목이 뭐라고? 고려 국사라고. 네, 약간 반영했잖아요, 이렇게. 고려 국사로 했다고. 자, 봐. 그 다음에 세종대왕 시기에 이 고려 국사를 읽어봤다고, 세종대왕이. 세종대왕은 되게 재밌는 게, 세종대왕의 스승이 누구냐면, 우리 가장 유명한, 고려말에 가장 유명한 도끼로 맞아 죽은 사람 누구예요? 정몽주 아시죠? 정몽주의 첫 번째 제자. 정몽주의 첫 번째 제자가 세종대왕의 스승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어떻게요? 고려 역사를 잘 알겠죠. 스승이 고려 사람이니까. 정몽주 제자니까. 본인이 배웠던, 정몽주 제자로부터 배웠던, 스승으로 배웠던 고려 역사와 여기 나온 역사는 되게 차이가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새롭게 쓰게 된 거예요. 이게 고려사가 된 거야. 뉴. 근데 책이 너무 두꺼워서 한 30여 권 정도 되더라는 거야. 읽을 때 불편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명령해서 좀 책을 좀 줄여봐. 볼륨을 좀 줄여봐. 그래서 고려사 조료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3권 정도로 대략 줄였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조료란 말은 요약했다는 뜻이에요. 책 몇 권 잡은 거야? 하나, 둘, 셋, 넷, 5권 다 잡았잖아. 이것만 해도 어떻게 고려말과 조선 책의 역사책을 내가 한눈에 내가 알 수 있잖아요. 이 흐름만 잡아도. 하나하나 낱개로 애우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어렵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했던 방식대로 쭉 가시면 어떻게 되게 편해졌잖아요. 근데 문제는 책에만 적어봐 필요 없어요. 여기 들어가야 돼. 방법은 뭐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계속 폰이 엎드려 보거나 빈벽 쳐다보고 엎드려 봐. 너무 독서실에 벽 보고 엎드리면 좀 그렇지. 옆에 공부하는 데 방해되니까. A4 꺼내서 써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써보시라. 그래야 자기 거 된다니까. 그렇지? 아니 옆에 친구가 누가 물어봐. 야, 그래서 앞에 뭐 했지? 물어보면 안 된다니. 본인이 해야지. 대답도 할 수 있어야지. 다시 갑니다. 농사직설, 빈출. 지편전 학자인 정초가 비원염문 중심으로 편찬하였다. 농사직설. 끝에다 적어요. 이양법이 기록되어 있다. 이제 모내기법이 기록되어 있다. 이양법이 기록되어 있다. 모내기법이 기록되어 있다. 농사직설을 만든 이유를 물어보죠, 제가. 뭐죠? 농사를 보급하기 위한 거죠. 그 이면의 목적은 뭐죠? 세종대왕이 돈이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 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기 위해서. 백성들도 세금을 좀 많이 걷고 싶어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근데 10분의 1밖에 세금을 안 걷고 있어. 생산량이 10분의 1밖에. 그래서 좀 바꿔보자. 그럼 뭐야? 농사가 잘 돼야만 어떻게 세금을 더 많이 걷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앞선 천세 조건이 농서를 보급한 거였어요. 그 농서를 보급하게 된 이유는 세금을 더 많이 걷고자 하는 이면의 목적이 숨어 있어요. 의박유치, 의학서입니다. 향약집성반, 의학서입니다. 향약 채취원령, 의학서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가면 돼. 6글자, 5글자, 4글자 순서로. 그래서 거꾸로 1, 2, 3 적으면 돼. 선웅왕이 물어본다면 뒤에 나올 거예요. 6글자, 5글자, 4글자로. 내용 몰라도 돼. 내용 물어보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세종대왕 시기에 의서가, 그러니까 세종 위 것도 있죠. 태조 것도 있겠지만 순서 물어볼 때 그렇게 외우라고요. 치평요람 있었다 정도.
국조 올해의 세종대왕께 편찬을 지시했다. 국조 올해의 성종 때 제작되었다. 신찬 팔도 지리지. 신찬 팔도 지리지. 조선 최초의 관찬 지지. 현재 지어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세종대왕 때입니다. 팔도 지리지. 여기는 세조 겁니다. 세조 때 시작해서 물론 성종 때 완성합니다. 이렇게 헷갈리죠. 보통 팔도 지리지가 먼저 나오고 신찬이 뒤로 나와야죠. 새로 편찬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반대예요. 세종대왕 때 신찬 팔도 지리고 세조 때 팔도예요. 반대가 됐죠. 순서가 잘못됐죠. 이걸 기초로 해서 부족한볼 이거 동국여지승남이죠. 이게 성종 때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만든 게 보안 동국여지승남. 요거 다 잡아야 돼. 이게 중요하죠? 인문지리지니까. 인이랑 사람이잖아. 요즘 지금 뭐 같아요? 백과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뭐 포털에서 무슨 단어를 검색하면 다 우리가 검색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어떻게 백과사전이야 뭐 네이버나 다음 뭐 다른 포털에 우리 검색해 봤을 때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궁금한 거야. 서울에 뭐가 있죠? 궁금해. 서울 한번 쳐보는 거야. 인천에 뭐가 있지? 막 쳐보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어려운 건 뭐죠? 어느 책이냐고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되게 어렵다는 거야. 최소한도 조선전기의 지리지는 최소한도 신찬, 팔도, 동국, 신증, 세종, 세조, 성종, 중종. 지금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일종의 이건 난이도 조절용으로 출제한다면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50%는 틀리고 50% 맞아요. 찍어서 맞아요. 왜? 그냥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 시험장까지는. 이걸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복습을 좀 하셔서 계속 써보세요. 오케이? 계속 써보시라고. 효행록 있었다 정도. 삼강행실도 별표 빈출. 세종대왕 때 중국과 우리나라의 충신과의 효녀를 열려 얘기를 담았다. 언해본은 성종세다. 7급에 나왔던 문제죠. 삼강행실도 언해본 묻질 성종입니다. 세종이 아니고요. 언해본은 총통 등록 하포제작, 하포에 밑줄었습니다. 하포제작 하약사용법 7급 기출문제고요. 오른쪽 민생정책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가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워집니다. 제가 좀 지울게요. 지금 세종하고 있는데요. 세종 파트에 이제 경제정책이 하나 나오는데 세금 거의 대부분 뭐예요? 경제정책 주로 세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금 얘기. 앞전 시간에 얘기했고 오늘도 또 얘기하는데요. 세금이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거다. 아니면 공무원 월급 받는 거 하나 나올 것이다. 나온다는데 무조건 해야지 뭐. 조용조를 보자고. 조용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주식이 이거라고 이거. 그죠? 논에서 생산되는 걸 세금 걷어가야 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건 쓸 용자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데려서 군대 데려갔다는 뜻이죠. 요즘처럼 비가 많이 와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서 노동력을 차출해 써먹는 것들, 요역이라 불러요. 요역은 뭐라고요? 노동에 대한 얘기. 노동력 차출하는 거. 군대 얘기하는 거. 이건 각 지방별로 특산물을 세금을 걷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우리 농민들이 쌀을 생산하면 거의 대부분 몇 분의 몇이죠? 10분의 1을 갖다가 세금을 냈다는 거예요. 오케이? 10분의 1. 쌀 10석이 생산됐다면 한 석 정도 세금을 걷어갔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조선의 건국한 한 23년 정도 지났는데 세종대왕이 즉위를 했는데 아직도 10분의 1인 거예요. 그런데 세종대왕은 되게 야망이 큰 인물이에요. 뭔가 큰 일, 프로젝트를 막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없어. 쩐이 없는 거예요. 국가 예산이 없는 거예요. 야, 그러면 국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백성들로 걷어들인 세금을 좀 더 확보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법이 공법이에요. 공법이라고. 그게 두 가지 나오는 거예요.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인 거예요.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오케이? 두 가지를 걷어서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방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공법이라 불러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왜? 뒤에 경제 파트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예. 전제 조건이 뭐야 된다고 앞에?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농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농사가 뭐예요? 방금 얘기했던 농사 직설인 거예요. 자, 그러면 농사 직설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백성들이 보급해서 수확량을 증대시켜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갈 겁니다. 의창제 정비. 군자국을 한꺼번에 의창에 옮겨서 100만 석 이상의 의창국을 확보하며 구율 정책과 의창에 깃들여야 했다. 의창제. 구율책이죠. 신백정. 제인이나 하척 등을 신백정이라 해 양민화했다. 세종 때 양이 편입되자 이들을 차별하게 해치웠다. 이건 뭐냐면 그 관리들이 되게 반대해요. 그 제인 하척 일종의 이제 제 하층민들이죠. 제인은 광대들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탤런트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 하척은 이제 우리 도사랍에 종사하신 분들을 갖다가 신백정이라고 해서 원래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백정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즉 양이나 하겠다는 거예요. 세금도 걷고 군대도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목적이에요. 인구를 증감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다가 신자만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앞에 글자를 신백정을 넣어주는 일종의 반대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약간 구분짓기 위해서 만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예요. 세종대왕의 꿈은 뭐예요? 원래는 다 이 사람들을 일반 양으로 품고 싶었던 것들이에요. 관비의 출산휴가, 일종의 이게 사회복지 정책인데요. 우리 역대 왕조 중에서 사회복지 가장 관심 많이 가졌던 분 중에 하나 세종대왕이에요. 볼게요. 출산한 비에게, 우리 노비할 때 비 여성입니다. 처음에는 100일의 휴가를 줬어요. 이후에는 100일에 1개월 200을 면제해주고 남편이 공노비인 경우에 남편에게 30일의 휴가를 줘 부부가 서로 도울 수 있게 했다. 아니 출산하신 여성에게만 휴가를 주게 되면 온전히 그 아이를 케어하는 건 출산한 엄마가 다 해야 되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아기도 육아도 해야 되고 남편의 육아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30일의 휴가가 더 주어졌다. 이거 보면 세종대왕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시기에 관비가 출산할 때 휴가를 준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사창제. 지방의 구휼을 목적으로 대구에서 시험적으로 사창제를 시행했다. 이거 기출문제죠. 사창제도. 원래는 이거죠. 한국제도죠. 우리가 쌀이 부족하니까. 특히 어려운 사람들은 쌀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빈민에게 쌀을 대여해 주는 거예요. 즉, 근데 문제는 이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누가? 공무원이 부패했대. 그러니까 정량 빌려주고 정량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불법적인 이자를 걷어간다는 거예요. 즉 공무원들이 배를 부르는 일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사창제예요. 이 사자가 개인 사자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자야. 모일 사자야.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할 때 사자가 뭐야? 모일 사자야. 사람이 모여서 사는 거야. 우리 사회를 얘기하는 거야. 사람이 모여서 사는 걸 우리 사회라고 그러지. 모이는 걸 사회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우리가 사회 의식이 없는 아이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태어나서 엄마로부터 사회 교육 받고 친구들 만나고 이런 관계들을 잘해야만 우리가 인간관계 되게 좋아지는데 가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이제 폭력적인 상황이 막 등장하는 것들이 등장하거든요. 이게. 사창제 볼까요? 마을에 덕망이 있으면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그 당시 중요한 쌀을 대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액수의 이자만 즉 공무원처럼 부패하지 않고 이 정도만 걷어가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창제예요. 사창제 시집 원인은 여기에요. 부패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실패해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요. 그 한국이 한 200년 동안 유지돼요. 이것도 똑같이 부패해요. 다시 흥선대원군 때 와서 다시 사창제가 재실시되는 거예요. 이거 딱 흐름만 잡으면 돼요. 두 개만 잡으면 되겠지. 사창제, 세종대왕. 사창제 실시, 흥선대원군. 딱 두 개만 잡으면 돼. 나머지 다 한국이야. 포인트는 사창제만 잡으면 돼. 이렇게 질문이 나온 적이 있어. 흥선대원군 시기에 한국의 부패를 처음으로 사창제를 시행하였다. OX? X. 이미 첫 번째 세종대왕이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퍼스트라는 단어 들어가면 틀린 거지. 이를 들어가면 맞겠지. 퍼스트 세컨 할 때 이렇게. 되게 디테일한 거 물어봐죠. 그럼 뭐야? 대부분 공부 못한 사람 특징 중에 뭐가요? 사창제, 세종대왕, 실시. 흥선대원군 사창제, 실시. 암기한다고. 흐름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역사 시험에서 이렇게 암기는 백해무익이다. 이런 식의 암기는. 선생님 암기하라는 것만 좀 제발 해오시고 이런 건 흐름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전체적 흐름을 쭉 봐봤을 때 사창제가 흥선대원군 처음 실시한 게 아니네. 세종대왕님이 대구에서 한번 시행했는데 물론 실패했어요. 실패했지만 어쨌든 간에 실시했던 건 되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니까요. 몽유도원도 봅니다.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 얘기를 그렸습니다. 현재 일본 den리대학에 이게 대학에 소재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은. 근데 이게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물어봤어요. 몽유도원도가 우리나라에 있는지 일본에 있는지 물어봤어요. 90%가 다 틀렸어. 안평대군 꿈 얘기죠. 안평대군 꿈 얘기를 안견이 안 보고 그랬나 봐요. 사법개혁. 금부산복법. 사형수에게 의금부 3차례 재판. 노비 사형 금지 정도까지만. 과학기구. 측우기, 강우량을 측정하는 것. 자경루, 물시계, 앙부일 개시계. 우리 되게 쉬운 시험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사가 여러 부분에서 시험을 보거든요. 뭐 한등검도 있고 흔히 볼 수 있는 한등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낮은 시험들이 있어요. 자격증을 보는 시험, 좀 낮은 시험들이 가끔 말장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경루를 갖다가 해시계라고 얘기하고 앙부일계를 물시계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살짝 바꿔가지고요. 이제 가셨나요? 자경루가 물시계,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가로 넣고 물시계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살짝 바꾸면 틀리더라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그거 참 이상하죠. 그 다음에 앙부일구. 이거 해시계. 자, 봐보세요. 하나만, 한자만 체크해 볼까요? 이거 부자 체크해 볼게요. 요거만 하면 읽을 줄 몰라. 요거까지 붙이면 읽을 수 있어. 뭐야? 합쳐서 읽어보라고. 서울 다음 가장 큰 도시가 어디야? 부산이잖아. 인구가 350만 정도 되니까. 부산이에요. 이 부자가 뭐냐면 첫 단지 부부야. 첫 단지가 이렇게 돼 있지. 원형으로 돼 있지. 이렇게. 부산의 형태가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다. 뒤에 산이 있어. 첫 단지처럼 되어 있는 산이 있대요. 부산이야. 자, 그러면 이거 물식이잖아. 앙부일군의 해잖아. 해시계잖아.
해가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돼 있잖아. 솥단지에다 어떻게 눈금 긁고 이렇게 쫙 사선 그어놨다고 이렇게 사선 긁고 탁 찍어놨다고 솥단지 같은 데다가 안 굵어 뭐야 해시계지? 이거 틀리지 마 제발. 부자 하나만 가지고도 해시계 솥단지 부자 솥단지에다 눈금 긁고 화살표 사선 그어놨다고. 그럼 해가 넘어갈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봐봐봐. 솥단지 부자의 해시계의 단점이 뭐야? 안 굵고 해시계의 단점이 뭐냐고. 비가 오면 요즘처럼 비가 오면 어떻게 해가 안 뜨잖아. 그럼 시간을 알 수가 없잖아. 그럼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겠어? 물시계가 있지. 그럼 선후관계를 보면 해시계가 먼저야, 물시계가 먼저야. 이거 상식이야. 이거 틀리면 안 돼. 기본적인 게 초등학생들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야. 가끔 물어봐, 선생님한테 하고. 선생님, 해시계가 먼저야, 물시계가 먼저야. 물어봐, 저한테. 이거 묻지 마. 제발. 상식이야. 어느 한 시기가 단점이 있으니까 그걸 바꾼 거잖아, 지금 현재. 4대 사고. 아, 갑인자 빠졌다. 갑인자. 갑인자 밑으로 가야 돼. 이것도 나왔다, 기출이. 식자판을 이용했다. 갑인자. 되게 잘 나와요. 세종대왕 때 갑인자. 세종이냐, 태종이냐 물어보거든요. 이게 갑인자예요. 식자판을 이용했다. 식자판은 갑인자만 체크하면 되겠죠. 조선의 가장 갑인 임금. 세종대왕이 아닐까요? 우리 조선 경기 왕하면 그냥 내세울만 왕이 세종대왕만 하는 인간이 없잖아요. 갑인자입니다. 식자판을 이용했다. 이거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넘기겠습니다. 인쇄 부분에서요. 다시 4대 사고 갑니다. 종래 춘추관 종래 춘추관에 충주, 성주, 전주에 추가 설치했대요. 됐어요? 4대 사고라 부릅니다. 즉 역사책을 분산 배치하는 목적이에요. 어느 한 서고에 불이 나버리면 역사책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복사본을 여러 군데 분산 배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임진왜란때 전주 사고를 제하고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출제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임진왜란 때 4대 사고가 모두 불타. 임진왜란 이후에 5대 사고를 확대 개편하였다. 모두 불탄 게 틀린 지문이야. 전주 사고 하나 살아남아서 그걸 요즘 말처럼 다시 복사해서 산 높은 곳에다가 5개의 사고 창고를 역사책을 만들어 창고를 만들어서 분산 배치했대. 이렇게 가야 됐다는 거예요. 5대 사고 임진왜란 이후에 기존 춘추관에 만이산, 오대산, 태백산, 오대산, 묘양산 등이 추가되었다. 무슨 산 안 해도 돼. 몰라도 돼. 오케이? 전만 잡으면 돼. 전에 4대 사고, 후에 5대 사고만 잡으면 돼. 그리고 임진왜란 때 탑을 탄 게 아니라 전주사고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원본이 있어서 다시 재복사해서 5군데 분산 배치해서 이렇게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 통보. 저하의 보조 지표를 발행하였다. 조선 통보. 근데 실패했다. 원료 공급, 주조 시설과 기술의 미숙, 기술자 통운 등으로 부족했다. 네,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 실상은 이면에는 뭐죠?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돈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돈이 유통이 안 된다는 얘기는 실패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결국은 뭐야? 사고 싶은 물건이 없다는 얘기야. 그렇잖아. 우리가 여러분의 카드라든가 돈을 있다면 어떻게 사고 싶은 물건에서 사지? 그럼 사고 싶은 물건에서 안 사는 거잖아. 이걸 학술적 용어로 뭐라 부른다고 그랬죠? 합해 유통 실패한 이유를 설명한다면? 사고 싶은 물건이 없다는데 좀 더 우리 말로 바꿔보자고. 역사시험에 나올 만한 단어로 바꿔보자고. 상품화 작물이 없다고 적어놔요. 상품화 작물이 없다. 상품화 되어 있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없다는 뜻이야. 상품화 작물이 없다. 그럼 상품화 작물이 등장하는 시기는 조선 후기 대동법 이후에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막 많아지는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 여러분 한 1,000만 원짜리 카드 줘. 오늘 다 쓰고 오래 엄마가. 어떻게? 1,000만 원 그냥 1시간에 다 쓰고 오지 않을까 여러분들? 사고 싶은 거 많잖아. 백화점에서 몇 개만 그러면 다 1,000만 원 나올 것 같은데? 왜? 사고 싶은 말이 진열돼 있으니까. 당군 신앙을 사당을 세워서 봉사케 했다. 뭐 이 정도. 원학향리 처리법.
부정한 토향리를 처벌하는 법을 시행하여 향리를 규제하였다. 부민고소금지법, 향리나 백성들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소하는 걸 금지했다. 결국 이 두 가지 때문에 뭐가 실패한 거죠? 신문고 운영이 실패하죠. 두 개 묶어서. 이 법들 때문에 신문고 운영이 실패했어요. 신문고라는 게 억울한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북을 치는 건데 대부분 상층민보다 하층민이 억울한 일이 많지. 일반 백성들이. 그런데 이 법을 봐보세요. 향리나 백성들이 관찰선 수령을 고소하는 걸 금지한대. 부민고소금지법. 그럼 당연히 신문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 중에 하나지. 원학향리처벌법. 부정한 토향리를 처벌하는 법을 시행하여 이건 또 악법 중에 악법이거든요. 왜냐하면 향리에게 월급이 없어요. 조선의 향리들은. 근데 집에 처자식이 있어요. 어떻게 먹여 살릴 거예요? 그럼 본인이 어떻게 그 알량한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부패를 통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얘기야. 이 법은 악법입니다. 월급을 많이 주면서 향리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의학서 가보면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향약, 재생, 집성방 몇 글자인가요? 7글자. 태조도 시작 정정도 완성됐습니다. 향약 채취 원료 몇 글자인가요? 6글자. 향약 집성방 5글자. 향약, 향약 앞에 765 앞에 적으면 7654. 7654. 그리고 향약은 바로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당제 대신에 우리 사냐에 나는 약재로 향약을 쓰기 시작했다. 태산요록, 신주무원록, 의방유치, 동의보감 별표, 강해군, 허준아저씨, 마가해통, 정약용, 정조. 거기 마진 밑줄 그어야 돼. 홍역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홍역과 여기에 나와 있지 않죠. 홍역과 전염병 접어볼까요? 요즘 우리 코로나 같은 전염병도 일부가 수록되어 있거든요. 홍역 플러스 전염병. 요즘 코로나 같은 것들. 어떻게 보면 코로나도 전염병이 맞죠. 그 다음에 동의수세보원. 가장 늦어요. 이재마. 사상의학. 사람의 체질을 태양, 태음, 소양, 소음으로 구분해서 처방을 해야 했다.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 가장 뒤쪽으로 하면. 이거 선후관계 꼭 적어놔. 앞에 적어놔요. 선후관계라 적어놔요. 의학서 선후관계 쭉 보시라고. 선후관계. 문정부터는 식사하고 난 뒤에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